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 두 번째 시간으로 이상지질혈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는 어떤 관리법이 있을까요? 먼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적정 수준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인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권장식품과 주의식품을 구분하여 먹는 것이며 우리 몸은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해지는 길이므로 지방이 있는 음식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이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이 5가지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면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무게와 키를 알면 내 체중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터로 나타난 키를 2번 곱하고 그 값으로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몸무게를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60cm라고 하면 미터로 환산한 1.6을 2번 곱해서 현재 몸무게를 나눈 값이 BMI라고 하는데 23보다 작으면 정상, 23에서 24.9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봅니다. 정상 체중이라면 굳이 살을 더 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비만이거나 과체중이면 살을 좀 빼는 것이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 적정 수준의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 가득한데 지방을 섭취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평소보다 지방을 덜 먹으면 배가 고프니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밥, 떡, 고구마 같은 것을 더 먹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므로 지방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도 전체적으로 섭취 열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방 섭취의 적정 수준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적당히 먹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이든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었을 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메가3 지방산,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반면에 먹었을 때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좋은 지방이라고 이야기한 불포화지방산은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처럼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흐르는 기름에 많습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바로 전에 첨가해서 드시면 좋고요. 올리브유는 종류가 다양한데 대부분 향이 강하고 낮은 온도에서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들기름과 참기름처럼 생채소에 곁들여 먹을 때가 많습니다. 샐러드 하면 마요네즈 소스 같은 게 많이 생각날 수 있는데 대신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쁜 지방에 대해 알아볼게요. 포화지방산은 몸에 좋지 않은 지방에 해당합니다. 버터, 마가린에 많고 또 믹스커피에 있는 프리마에도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믹스커피는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밥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한 잔 해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습관이 된 것을 단번에 끊기는 좀 어려우니 한 번 마실 때 반 정도만 드시고 버리는 것부터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알아본 방법들을 식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뒤이어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